In a small town where the river flows slow,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안녕하세요. 업무 자동 RPA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기본적인 에디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아봤는데요. 아직 외부 API 이쪽에 있는 것들은 확인은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알아본 내용들은 전부 다 윈도우 기본 API를 사용을 해서 보통 활성 매크로라고 부르는 이 방식으로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수한 내용이긴 한데 비활성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이제 뭐 마우스랑 키보드를 좀 같이 다른 작업을 하면서 매크로를 돌릴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 다클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비활성 매크로입니다. 무조건 뭐 그렇더라도 활성 매크로에서 멀티 매크로를 쓸 수 없는 건 아니긴 한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활성 매크로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활성 매크로랑 동일한 뭐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걔네들은 실제로 마우스랑 키보드 디바이스 장치들 있잖아요. 얘네 신호로 윈도우에 인풋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신호랑 하드웨어 신호가 좀 분리되어 있는데 둘 다 이제 합쳐서 활성 매크로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신호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드웨어 신호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비활성 매크로 관련된 내용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 기계식 매크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비활성으로 매크로가 아니라 마우스를 어떻게 동작시키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비활성으로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여기 프로그램 쪽에 핸들 추가, 얘가 무조건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도 미리 추가를 해둘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핸들 추가, 마우스 클릭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되어 있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픽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요거 하나 실행을 해두고 새로 만들기, 요렇게 도화지, 여기 그림 그릴 수 있는 도화지 하나 해놓고요. 그리기에서 이거 제일 큰 걸로, 그 다음에 색상은 오렌지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브러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활성 매크로로 동작을 하게 되면 핸들 설정은 안 하고 마우스 클릭만 일단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 클릭하게 좌표 설정을 해주고요. 핸들 추가도 설정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프로그램 선택이 있는데, 실제로 마우스 클릭 입력을 받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마우스로 간 다음에 F1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일단 활성으로 동작을 합니다. 마우스가 여기로 딱 이동을 할 거예요.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마우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핸들 추가를 하면 비활성이긴 한데 각각의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디바이스 장치들은 입력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네리턴스라고 해가지고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뭐 어떤 것도 없잖아요. 설정이 뭘 상속받을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 여기서 일단 개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네리턴스는 윈도우즈예요. 그냥 윈도우 신호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활성은 포스트 메시지랑 샌드 메시지 이 두 가지가 비활성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스트 메시지, 샌드 메시지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한 거는 홈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도움말이 있어요. 여기서
멀티 다클라 핸들 추가에 대한 도움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샌드 메시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포스트 메시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장점, 단점들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샌드 메시지는 동기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고, 포스트 메시지는 비동기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샌드 메시지는 앞에 마우스 클릭이 있는데 윈도우가 앞에 마우스 클릭을 처리를 못하면 처리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마우스 클릭이든 키보드 입력이든 모든 내용들이 대기 상태로 빠져요. 어떤 에러나 윈도우의 행위나 뭔가 락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멈춰버립니다. 매크로 자체가. 왜냐면 이 메시지를 처리를 하고 뭔가 리턴 받아서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가 처리를 못하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옛날에 뭐 윈도우 XP, 뭐 윈도우 95 이런 시절에나 그랬던 거지, 윈도우 7 이후에는 이게 뭐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긴 한데, 그전에는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매크로 작성할 때 포스트 메시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메시지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얘가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윈도우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안정화가 진짜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도 블루 스크린 뜨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99%, 99.9% 즉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이렇게 단점에 대해서 적어 놓긴 했지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어떤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 어떤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환경에서 아이콘이 클릭이 안 되고 텍스트 입력이 먼저 실행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직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방어 로직을 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방어 로직이라는 게 뭐냐면, 클릭을 했으면 뭔가 팝업이 떠서 입력할 수 있는 뭔가 창이 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창이 떴는지를 확인하는 이미지 서치나 이미지 매치, 이런 걸로 이제 검증을 하고, 창이 일정 시간 동안 안 떴으면 한 번 더 클릭하게끔 이런 식으로 로직을 구성을 해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인 거고, 자 여기서 얘가 이거 뒤로 가고요. 실행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거를 포스트 메시지로 변경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는 여기 이렇게 멈춰 있죠. 마우스 멈춰 있는데 클릭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비활성 모드이기 때문에 창이 이동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타겟팅된 창을 추적하는 거라서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해도 같은 위치를 클릭을 하고요. 창이 가려져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창이 비활성 상태로 가려져 있어도 요거 치워보면 이렇게 클릭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프로그램들은 여기 보시면 마우스 클릭에 핸들 추가해 보면 뭐 간단한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확인을 좀 해보긴 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클릭해야 될 클래스가 뭐고 이런 이름들이 다 있어서 이 값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추가적인 처리도 할 수가 있긴 한 거죠. 그리고 다음 테스트로, 이거 한번 다음 테스트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테스트를 해보면, 뭐 이렇게 창 뭐 이동을 시켜 놓고 얘를 최소화 시킨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리고 얘를 다시 열어보면
네, 이렇게 마우스 클릭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100%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 얘 같은 경우 다시 이렇게 하고 최소화시킨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다시 띄워보면 이런 식으로 클릭이 되는데, 이게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그 오토픽 매크로 안에 비활성 클릭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들이 다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게 그 화면 렌더링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얘를 최소화 시켰을 때 렌더링 시켜주는 게 그 윈도우가 제어를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최소화 시킨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동영상이 멈춰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 최소화 시켰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거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렌더링하고 그림을 그려주면 리소스 낭비겠죠. 그리고 컴퓨터 수명도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렌더링 못하게 막아놓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클릭이나 어떤 이미지 서치나 이런 것들이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픽 가속이나 뭐 이런 3D 쪽에서는 이게 최소화 됐더라도 계속해서 렌더링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최소화 시켜놔도 비활성으로 매크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할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멀티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녹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녹스를 좀 여러 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녹스 멀티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4개를 실행을 해놨는데요. 이거 뜨는 게 오래 걸려서 일단 동영상을 잠시 끊었다가 이거 다 실행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에서는 녹스 애플레이를 총 하나, 둘, 셋, 넷, 7개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때 테스트할 때 보니까 메모리가 99%로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4개만 실행시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컴퓨터 성능이 된다고 하면 20개까지도 실행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핸드폰, 스마트폰을 뭐 연결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보니까 뭐 컴퓨터 여러 대에 뭐 1700개 정도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요 정도 실행시켜 놓고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핸들 추가 얘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V를 눌러서 3개 더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핸들 추가, 지금 픽픽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4개가 세팅이 되고요. 클릭은 좌표도 얘 바꿔야 되겠죠. 얘를 여기 툴스 첫 번째 기준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마우스, 키보드 입력, 뭐 이미지 서치 전부 다 첫 번째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핸들 추가된 만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시프트 처리는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룰은 항상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두 번째에서 하면 얘는 틀어지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프트는 되지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멀티 다클라 비활성으로 만드실 때는 항상 첫 번째 애를 00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하는 것들은 여기 프로그램 제어라는 기능도 하나 더 있는데, 요거 나중에 알아보긴 할 텐데, 이거를 쓰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추가를 한 상태에서 요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실행하면 4개가 동시에 클릭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상관이 없고요. 다른 애들은 위치가 변경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크기가 바뀌면 안 되겠죠. 왜냐면 좌표가 여기서 요만큼 이동하게끔
동일하게 좌표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크기가 바뀌어도 좌표가 그 아이콘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클릭을 하는 거라서 이상한 곳을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돼 있다고 하더라도 클릭을 해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마우스도 복사해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좌표가 여기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 클릭했다가 여기 클릭하니까 다시 닫히겠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전 지연에 1초 정도 줄게요. 그러면 열렸다가 1초 후에 다 닫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 다클라 만드실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미 뭐 이동시켰으니까 프로그램 제어도 한번 알아보면, 프로그램 제어도 추가를 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프로그램 제어를 추가를 하고 일단 뭐 이거 다 끄고요. 얘는 여기 격자 배치, 뭐 전체 적용,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격자 배치로 바꿔놓고 프로그램을 핸들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여기서 커스텀으로 바꿔놓고요. 한 번에 다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프로그램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녹스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 액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옵션들을 하나씩 다 알아보긴 할 텐데요. 지금 간단하게만 전부 다 녹스 플레이어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좀 다르고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스테리스크를 추가를 해주면 모든 매치되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격자로 해놨으니까 이거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크로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어차피 얘는 영영 좌표랑 동일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행을 해도 핸들이 이렇게 다 추가가 되니까 네,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활성 멀티 다클라에서 매크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키보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I thought our love was as solid as a stone, but now you're gone and I'm here all alone. We used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our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ed,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 You were my everything, my heart and soul, but now I'm left with a memory